예,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와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예, 원주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 전문점 안사삼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 주방 좀 한번 좀 보시죠. 물론이지. 네. 언제든지. 여기 주방 견학하려면 이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단 이거는 매일 저희가 매일 식자재 발주를 하니까 정리하고 지역별로 이제 이거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말로 계속 교육하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자꾸 보면 이제 익히거든요. 계속 말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보고 챙길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이고 뭐 교육하기도 좋고 예, 그렇죠. 소통하기도 좋고. 예. 예.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그렇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야 돼. 뚜껑. 아니 이렇게 굉장히 위생적으로 딱 이렇게, 내 손이 안 닿아도 되거든. 굉장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거. 여긴 상온 식자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모든 자재가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유통기한도 확인이 되고 재고 파악도 빠르고 이게 원칙이 있어요. 저희는 모든 박스가 들어오면 유통기한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다 놓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직원들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입 선출이라고 하는데 항상 식자재가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쓰고 이 작은 업소의 대표님이 바로 이런 부분에도 타협을 안 하고 고집스럽게 하신다는 얘기. 여기 이제 이 제조일자하고 유통기간까지 이렇게 보면은 먼저 빼쓰기 좋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들어오면은 다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 그게 선입선출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냉동고인데 이거는 미리 한우 소고기를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는 저희가 다 빻아갖고 생강.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절임류 반찬 종류가 이쪽에 정리가 됩니다. 얘네는 하여튼 다 위치가 있어요. 1차 작업된 거 이렇게 딱 보관을 밭대에 다 넣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랩핑하고 밀폐 뚜껑 다 닫아서. 직업이 이제 준비업이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바쁠 때 피크타임 때 주방에서 얼만큼 사전 준비가 돼 있느냐. 쌀을 아침에 씻어놔요. 쌀 씻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쌀을 씻어서 물을 빼갖고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양배추하고 작업해 놓은 거. 이건 돈가스 소스 쪽 작업이 된 거. 그리고 냉장고를 꽉 채우지 않고 공간을 두어서 띄워 놓습니다. 그래야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저녁에 또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놓으면 따라서 저 먼저 쓰세요. 저렇게 먼저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선입선출 원칙으로. 저쪽으로 턴이 들어오면 여기서 설거지를 합니다. 예, 설거지는 음식물 처리기에서 버리고 1차 설거지, 2차,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그리고 빠지고. 여기도 보면 고기가 작업된 게 다 정리가 순서대로 해갖고 쓰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제가 이 밑에 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음식 처리하다 뭐가 안 보이거나 어두우면 놓칠 수가 있어요. 저 설거지하는 싱크에서는 절대 음식물 작업을 안 해요. 먹는 거는 무조건 이 싱크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 F 소화기라고 하는 거예요. F 소화기는 기름 화재는 재료밖에 끌 수 없어요. 왜냐면 일본 같은 데서는 돈가스 집에서 불이 많이 나요. 뭐냐면 빵가루 건진다는 데서 그게서 자연 발화가 돼버려요. 화재나 문제가 생기면 초기 대응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고기를 연육하는 연육기인데 이게 고기가 끼거든요. 여기 날에 작업하고 나면 매일 뜯어서 닦아서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말립니다. 이렇게 그래야 세균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동은 따뜻하게 나가야 되니까 따뜻한 물을 부어놔요. 이렇게 여기다 놔두면 그릇이 따뜻해지니까. 점심 때 끝나면 물 빼고 청소하고 다집어 하루에 2번씩 교체를 하고. 대단한 어떤 그 고집이네. 여기는 이제 면이 들어오면 여기서 해면을 해서 이쪽에서 씻어서 다시 토렴을 해갖고 저기서 육수를 붓고 나가죠. 이거 유부는 저희가 직접 다 닦아서 굽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작업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일찍 그렇죠. 와서 아침에 오늘 출근하는 팀이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직접 냉각 방식이 아니라 간접 냉각 방식 냉장고예요. 이게. 그 빵가루는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들어 쓰나요? 요 기계가 지금 네,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네. 저희는 이거 상온형을 쓰고 있어요. 상온형 네. 빵가루가 좀 비싸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빵가루의 사이즈가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케이. 저희가 12에서 13mm로 잘라요. 줄이는 거죠. 그 2mm 차이가 퀄리티에서 틀려지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한 15mm짜리를 그냥 쓰는데 원래 마음대로는 마음 같아서 진짜 여기 전용 빵을 부어서 쓰고 싶은데 제빵을 배워야 되려나 봐요. 제가. 이 뚜껑이 있지만 여기서 쓸 때는 다 이렇게 이걸 맞춘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돈인데 기계 제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뭐 최대한 어떤 상품을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작업이 베터믹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45%가 안 되면 이게 물이거든요. 네. 물을 뿌려요. 그래 이게 지금 안에 수분 함량을 45% 그렇죠. 맞춘다는 얘기. 이게 빵가루는 수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삭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오케이. 여기 특별히 이렇게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튀김은 저온 튀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로 고온 튀김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돈가스를 하나 튀겨 넣으면 거의 20%의 빵가루가 떨어져서 날아가요. 그러면 일반 튀김기 같은 경우는 그게 밑에서 다 타기 때문에 타면 벤조피렌, 발암물질도 형성이 되고 이거는 유수분리식 튀김기라고 해서 유수분리. 기름이 물보다 가벼운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네. 만든 튀김기인데 원래 일본에서 만들었죠. 근데 자 그러면은 보통 유수분리가 안 된 어떤 그 이런 기계하고 네. 유수분리가 이렇게 되는 기계를 썼을 때 기름을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좀 오래 쓰나요? 3배 이상. 3배 이상을 이렇게 하는. 예, 기간이. 왜냐면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저희가 여기 상가 측정기가 있습니다. 상가 측정기 갖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을 써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측정기 상으로는. 오케이. 기름은 공기가 닿으면 무조건 산패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저희가 무조건 토요일은 기름이 상태가 좋더라도 다 교체합니다. 뽑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을 교체를 합니다. 튀김기는 이게 전기 방식이거든요. 네. 삼상 전기가 도는데 왜 이걸 쓰냐면 튀김기는 바로바로 저 온도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얘는 그 온도 복원이 가장 빨라요. 요거는 뭐 어떤 쪽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신. 여기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워머예요. 뜨거 됩니다. 저희가 이걸 돈가스를 튀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튀기고 나서도 이 레스팅도 같은 쿠킹의 조리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또 레스팅하면서 식으면 안 되니까 워머가 있어서 이제 레스팅은 레스팅대로 되고 그렇게 진행을. 그래 여기서 어쨌든 기름기도 좀 빼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름기도 빼주면서. 여기서 1차 빼고 2차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팅해서 홀에 이게 나가는 건데 여기에 좀 설명 좀 한번. 여긴 서비스 에어리어인데 샐러드와 뭐 기본적인 반찬이 여기서 이제 준비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불을 해놨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조명을 다 달았습니다.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 일본 그대로 마루코메 미소를 그대로 쓰고요. 아와세를 비싸게는 아와세를 쓰는데 요거를 저녁에 끝나면 이걸 다 풀어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다 세척을 하거든요. 이 기계를 좀 왜 분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나요? 이게 들어가면 여기서 믹싱이 돼서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끝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얘가 여기서 굳어버립니다. 얘도 뜯어서 닫아서 냉장고로 들어가고 이거는 완전히 다 분해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소독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부착을 하는 거예요. 맛을 그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청결 문제. 청결. 사실 이거 뜯어서 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그렇지. 알아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원칙입니다. 무조건 뭘 따지거나 생각하고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밥솥이 2개나 있는데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는 바쁘니까 그 직원들이 또 힘들어 하니까 그 큰 밥솥 해가지고 그냥 막 퍼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 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2개나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10인용 밥솥이지만 6인분씩 계속 합니다. 6인분 이상 안 해요. 밥도 이렇게 저었을 때 공기하고 좀 저기 돼야 나중에 이제 먹기 좋게 풍성하게 볼륨감도 좀 있고 맛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들 많이 하나요? 아니, 거의 보통 업소용 밥솥을
큰 걸 사가지고 쓰죠. 밥 냄새가 아주 끝내주는데 이거 어떤 쌀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쌀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신동진 쌀 쓰고 있고요. 신동진 쌀. 네, 근데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 이거 다 고시가루로 쌀이 바뀔 겁니다. 네, 더 맛있어지겠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래 본업이 이제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업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점을 창업하시게 됐어요?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들었죠. 그리고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좀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모하게 시작을 했죠. 예. 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창업한 지는 한 몇 년? 이 점포는 횟수로 6년째, 만으로 5년 됐고 근데 창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뭐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뭐 마케팅도 모르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자그마한 솜씨 믿고 시작을 했었는데 한 2달 동안은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본식 교자를 팔았었는데 메뉴 중에 하나로 새벽 2시까지 불 켜놓고 앉아갖고 교자 입고 그랬었어요. 입소문이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지금 느낀 거는 외식업은 등분포로 올라가는 게 없더라고요. 수평으로 가다 수직으로 상승하고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그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답답했습니다.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시원하게 물어볼 때도 없고 결국엔 이제 스스로 배워서 많이 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계 선배로서 팁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가 어려울 때가 창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굳이 자영업 식당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경기가 좋고 언제나 호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팁이 이제 버티는 거고 찾는 거죠. 사실 지금 인력난 때문에 많은 음식업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채용하고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노동부 알바몬 이런 데도 해서 뽑기도 하고 이쪽에 업을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내가게를 가지는 대다수가 그렇게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매장과 연관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매장을 같이 저희가 내서 같이 운영을 해서 그쪽도 같은 그 직원도 오너이자 직원으로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비계가 붙어 있는 등심 돈가스입니다. 한 번에 오면 새우튀김, 등심, 안심, 치즈 돈가스를 같이 맛볼 수 있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셔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소바인데 참고로 얘는 이제 면 자체를 냉동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산이 아니라 일본산 면이 수입된 거를 저희가 그래서 사용을 하고 이 돈가스를 보면은 이제 크게 지금 달리 보이는 거는 이게 비계가 좀 붙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약간 선홍색이 좀 이렇게 띄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돈가스에 비계가 붙어 있다? 그리고 선홍색이 띄어 있다.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은데 빛을 받으면 반응을 해가지고 색이 붉은 핑크색이 나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 익었다 그러면 먹었을 때 질겅거리고 싶지가 않겠죠. 저희는 다 익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너무 잘 아셔서 요새는 굳이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저희가 이제 숙성을 이제 그래도 적정한 숙성 과정과 이게 연육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기 자체 육질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돼지고기가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고품질로 보이고 또 맛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가격이 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모든 같은 경우 17,000원 17,000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
얘는 얘는 이제 15,000원 정도. 15,000원. 예. 이 정도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약 한 30% 정도 더 받지 않나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걸 처음에 열었을 때는 원주에서 가장 비싼 돈가스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평균 가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새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좀 뭐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소비층들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못 올리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속 가격을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코스트를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고기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저희도 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 서비스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시설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어쨌든 뭐 오신 손님을 또 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입소문을 나게 하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면 자기 손님 데리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원주에서 그 오시는 손님들이 좀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오시고 네. 재방문율도 높고 이제 또 나름 매니아들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그래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가스 17,000원, 18,000원 받으면 일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요리라고 좀 칭해야 되나 보통 보면은 돈가스 예전에 보면은 한 30년 전에 이게 양식에서 이렇게 막 자가드로 두드려 가지고 왕돈가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소스 확 쳐가지고 푸짐하게 이렇게 막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조금 원주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해서 좀 승부를 좀 보고 싶다. 돈가스는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가 있을 텐데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승부를 보려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알고 보고 배운 돈가스가 이렇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언제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봅니다. 가보고 또 가보면 돈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원래 이제 거기가 원조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제가 배우고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이거대로 저희가 밀고 나가. 식사하시면서 좀 얘기 나누죠. 좀 식어서 얘기 좀 드셔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등심인데 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따뜻한 지방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시마 흑돼지 가장 남쪽에 최고로 치고 제가 이제 음식점 관련 컨설팅을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맛있는 집이랑 다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정말 기똥차게 맛있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과 달리 돈가스도 보니까 그 뭐 가츠 샌드라고 해서 샌드위치 돈가스를 안에 집어넣어 샌드위치 집으로도 하고 여기서 뭐 아까 잠깐 보니까 테이크아웃도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 포장 배달하는 걸 안 하고 싶은데 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포장은 하고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장도 이제 하다 보니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드실 수 있을까. 이 소금이 보니까 이게 좀 일반 소금하고 다른데 이게 뭐 여기만의 비법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쓰는 그냥 암염이고요. 히말라야 암염이고. 히말라야 아니요. 암염. 이거는 많이 쓰죠, 보통 누군.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보다는 등심 같은 경우에 지금 무 오롯이하고 저희가 이제 와사비는 좋은 걸 씁니다. 이거는 생와사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뭐 일식의 초밥 오마카세나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생와사비 이렇게 이건 직접 갈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제품, 일본 제품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생와사비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네네, 냉동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아, 갈아서 들어와요? 예. 돈가스 소스도 보니까 굉장히 맛이 확실한데 이거를 직접 만들어 쓰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돈가스 소스는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베이스로 돈가스 소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돈가스 소스를 써요, 저희가. 그거 자체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과일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갈아가지고 같이 넣고 끓이고 걸르고 해서.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산품을 받아오되 우리 안사사미만의 어떤 특징을 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갈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쓰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설탕 대신에 대추야자를 쓰고자. 이 장국은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뭐 이게 수입 제품을 쓰나요? 아니면 뭐 여기서 어떻게 쓰나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3대 된장 미소 회사 중에 하나 마루코메 업체 거 씁니다, 그냥. 마루코메라는 회사. 네, 마루코메. 네. 이렇게 그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코스트도 좀 많이 들 텐데 좀 걱정은 안 되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담급니다. 깍두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만들고요. 이제 찌개모노보다 덜 절인 아사즈케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원주에 사시는 분들, 네. 안사섬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 소비력이 강한 우리 서울에 진출해서 한번 장사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직은 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가끔 서울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이 계셔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 정말 대박일 텐데 뭐 이런 말씀 여러분 기분은 좋죠. 보니까 지금 다 신경을 쓰셔서 다 어느 정도 그 퀄리티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느 하나를 딱 짚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쓰고 지금 제가 좀 막 이걸 지금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매장에 그냥 와서 제가 주문해서 아무거나 제가 주문을 시켜서 먹습니다. 제가 돈도 내고요. 네. 왜냐면 똑같이 손님의 입장이 돼봐야지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맛을 지금 저는 이제 내 음식이지만 내 음식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밥도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밥 알갱이가 딱 살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입에 딱 넣으니까 이게 착 퍼지고 좋은데 이게 어떤 쌀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이제 신동진 쌀을 쓰는데 같은 신동진 쌀이라도 중상, 특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혼합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지 않은 단일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밥을 할 때 뭐가 들어가요. 아, 그 노하우시구나. 네, 아니 뭐 노하우를 꺼놓고 그냥 저희가 밥을 할 때 꼭 이제 다시마는 꼭 들어가고요. 아, 다시마. 네, 근데 일단은 밥이 맛있어야죠. 아까 보니까 저 밥솥도 2개나 갖고 움직이시던데 아까 이 밥솥을 살짝 열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양껏 하지 않고 적정량이라고 그러니까 좀 소량으로 이렇게 하셔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정도 돈가스를 시키면 밥이 이만큼 크게들 나와서 이제 먹는데 우리는 이게 고기 양이 저희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등심 기준으로 180g 이상이니까 밥을 많이들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밥이 일반적인 뜨는 밥 공기의 한 절반 정도? 좀 밥솥이 한 3개, 4개 돌릴 정도로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그릇도 화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릇을 쓰면서 원칙이 하나 있는 게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멜라민이나. 왜냐면 밥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이제 도자기 그릇에 다 담겨 있으면 먹는 동안 그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기왕 하면서 좀 이쁘면 좋으니까 물론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론 뭐 힘들겠지. 설거지 하는 사람들 뭐 깨먹기도 잘 깨먹기를 하다 보면 고기 쓰는 것 같이 또 하나의 이것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저희는. 예, 정말 맛집 맞습니다. 대박이고요. 여기는 원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안사삼이라고 하는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